자, 우선은 저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자소서나 또 입사 준비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분께 들었던 재밌는 얘기 좀 하나 드릴게요. 자소서 주의사항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저희가 서울산업진흥원이 저희 기관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틀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서울경제진흥원, 뭐 서울산업공사 이런 식으로 잘못 쓰시는 분들 계신데 생각보다 되게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쓰실 때 서울산업진흥원 강조해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자소서에 여러분 학연, 지연, 혈연 요 세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꼭 빼셔야 돼요. 정말 이 자체로 탈락이 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이런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되게 잘 쓰였어요. 잘 썼는데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에 @뭐뭐뭐.ac.kr 학교 이름 그리고 동아리 이름인데 뭐 천문 동아리인데 그 앞에 학교 이름 2개 생각보다 많은 감점 혹은 탈락 요인이다. 그래서 저희 기관명 잘 써주시는 부분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명 이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소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자소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직무 적성과 면접을 준비하잖아요. 특히 자소서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했고 이런 부분은 좀 어필이 됐던 것 같다. 꿀팁처럼 하나씩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서나 어떤 팀에 가고 싶은 게 이제 단골 질문이라서 가고 싶은 팀과 연계함으로써 그 강점을 자소서에 잘 녹아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과거 기관에서 재직했을 때 이제 홍보 관련해서 저희 설명회나 간담회 같은 것을 많이 개최한 경험이 있는데 많이 강점으로 녹여낸 것이 큰 요인이 된 것 같고요. 자소서 100%인데 제가 가점 없이 통과했던 거를 보면은 자소서를 하나하나 굉장히 꼼꼼하게 잘 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소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앞으로 SBA가 집중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 있었는데요. 폐업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답변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면접 때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왜 이렇게 썼냐는 질문을 받아서 실제로 자소서를 다 읽어보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또 신경 썼던 부분은 자기소개서 전체적으로 창업 관련 경험과 이야기에 대해서 썼는데 따로 경력이 없어서 경험 얘기를 많이 적었는데 운이 좋게도 창업 관련 공모전에 입상한 경험이 있어서 이 상을 받아서 느낀 점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의 역할을 좀 자세히 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세우고 작성을 했는데 첫 번째가 명확성, 두 번째가 신뢰입니다. 명확성 같은 경우에는 향후 최종 면접에서도 쓰이는 저희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면접관님들께서 보셨을 때 딱 눈에 들어오도록 구성을 했던 게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 신뢰 같은 경우에는 서울산업진흥원인데 서울경제진흥원 이런 식으로 좀 사소한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미지가 좀 실추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소제목을 답니다. 이 소제목을 달아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이 항목에서 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를 좀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 입사하기 위해서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관심과 어느 정도의 애정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자소서를 적을 때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조사를 했었고 단순히 기사뿐만이 아니라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든지 채용 영상을 보는 등 정말 서울산업진흥원 맞춤형 인재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그런 식으로 많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 문항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묻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BA 인재사에 맞춰서 본인들의 경험을 잘 정리해서 주신다면 SBA에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진정성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입사 원서 쓰는 기간 동안 이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 근처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떤 상권이 있다. 그래서 이 주변에 계신 어떤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어디서 회의를 하시고 이런 거를 좀 분석하는 글을 자소서에 넣었었거든요. 분석을 해서 뭘 하고 싶고 나는 이걸 잘한다. 약간 이런 스토리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또 노력과 어떤 진정성이 있으면 좀 이게 자소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면접 얘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면접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이 뭐였는지. 저는 제가 주도적으로 면접 스터디를 꾸려서 1차 면접, 2차 면접 2개까지 제가 스터디 방장으로 있으면서 열심히 면접 준비를 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당황하지 않고 정말 찬찬히 제 답변을 이야기했던 것이 합격의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면접 주제가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스타디를 통해서 큰 도움이 되었고,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개인이 다 각자 한 4-5개씩 준비를 해오시면은 기출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토대로 똑같이 내비로 연습하는 형태로 저는 진행하였습니다.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SBA에 들어와서 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신을 가장 방해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보통 자신이 어떤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 강점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약간 부정적인 측면을 물어보시니 좀 당황을 했었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데요. 저희 좀 부정적인 면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절을 당하는 걸 두려워한다라고 좀 이렇게 툭 던졌는데요. 이전 직업이 기자였었는데 인터뷰를 좀 많이 했었어야 됐습니다. 정말 일면식 없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인터뷰를 요청하는데 거절을 진짜 많이 당했었거든요. 위에서는 인터뷰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극복해내고 500여 명 이상의 인터뷰를 해왔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더니 긍정 시그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걸 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역량 면접의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 질문은 최근에 읽었던 도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도서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면접장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느꼈어요. 솔직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읽은 도서가 없습니다. 허를 찌르네. 그러니까 면접분께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셔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방학 숙제로 읽은 석가모니가 기억이 난다. 그 책을 골랐던 경위, 그리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 읽어서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직접 본 것대로 인생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도 직접 눈으로 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입사를 한 후에 그때 면접장에 들어오셨던 본부장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너 석가모니라고 기억을 해주셔서 대답 잘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솔직한 답변, 그리고 자기 경험이 우러나는, 그래서 뭘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제일 좋은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 서울산업진흥원 관련 정보를 얻는 루트가 보통 어떤 거였는지. 일단 1차적으로는 기사로 검색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서울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준비를 하면서 홈페이지를 정말 수도 없이 들락날락 거렸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SBA가 어떠한 인재상을 원하는지, 또 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지에 관해서 직접 현업에 계신 분들의 정보를 통해서 좀 더 SBA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 루트로 정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관 SNS인데 유튜브는 물론 거의 다 영상을 봤고, 저는 블로그에서 좀 많이 정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하게 글로 저희 사업의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다양한 정보들을 자세히 풀어놨기 때문에 그런 블로그를 통해서 사업의 내용이나 아니면은 어떤 인재상 같은 것들을 파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서울산업진흥원이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많이 궁금했었는데, 서울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출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의회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상당히 많은 서울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교이사님께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떠한 대답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세부적인 사업 계획 또한 서울시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참고 자료로 하면은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까 지민선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트나 유튜브도 많이 참고했는데요. 서울산업진흥원 사이트 부분에 정보 공개라는 사업 보고서나 구체적인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거를 많이 참고했어서 추후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꼭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을 좀 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입사하신 직원 입장으로서 하반기 입사를 앞둔 서울산업진흥원 취업준비생들에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은 서울산업진흥원에 입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다가 걷다가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어느새 서울산업진흥원에 도착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산업진흥원만을 꿈꾸시는 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기업에도 많이 지원하실 텐데 그때마다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저는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멘탈적으로 오늘 그냥 하루 공부 쉴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한 결과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본인만의 습관을 잘 지키신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원하시는 꿈 이룰 수 있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여기 입사 준비를 하면서 자신감이 매우 낮아져 있어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저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준생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본인의 능력을 믿고 계속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인지라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 속에서 되게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앞에 선임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의 매일매일 루틴을 정하면서 본인 의심치 마시고 꾸준히 했으면 좋고요. 제가 아까 구내식당 사드린다는 말씀했는데 그 구내식당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사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실제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패션이나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브랜드 관리 업무도 했었고요. 이렇게 뭐 식음료라든가 이런 창업 홍보 이런 쪽을 되게 좋아했는데 홍보팀에서 하는 것도 되게 잘 맡고 있어요. 말씀드리고자 싶은 게 계속 하고 싶은 거를 속으로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흥원은 업무적으로 봤을 때나 생활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많이 이룰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22년 하반기 저희 진흥원의 가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